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관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새로운 콘텐츠를 같이 결합을 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소변을 참으면은 안 된다, 된다 이런 걸로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한 8명 정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들 놀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BN 뉴스 7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의학 쪽을 해가지고 방송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길지 않으니까 먼저 짤막하게 한번 보시고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보시겠습니다. 소변은 참지 말라고들 하죠. 그래서 소변을 미리 보거나 바로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여성들이 많은데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중고등 여학생들도 이 때문에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살 전모 씨는 3년 전부터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심하고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 잠을 자주 깼습니다. 20살 이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변이 차 있는 느낌이 싫어 화장실을 자주 갔는데 배뇨통이 심했지만 오진 탓에 낫질 않았습니다. 방광염 진단을 받았을 때는 소변을 참지 말고 화장실을 계속 가라고 해서 한 하루에 10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전 씨의 방광 내시경 사진입니다. 정상이었다면 매끈해야 할 방광 점막이 두꺼워져 탄력이 줄어든 과민성 방광이 문제였습니다. 육조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소변이 차는데 이 방광 점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방광 저장 기능이 계속 줄어들면서 환자는 소변이 더 빨리 마렵고 소변을 참기 어려운 절박뇨까지 생깁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고 6번 안팎 소변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는 많게는 하루 30번 넘게 소변을 보는데 이를 6번 안팎으로 줄이는 행동 교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소변량도 100cc 정도에서 300cc 정도로 늘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과민성 방광으로 치료받은 여성 환자는 32만여 명으로 40세 미만이 9.5%를 차지하고 20세 미만은 5,300여 명입니다. 이중 요실금으로 이어진 환자는 21만 명이고 20세 미만 요실금 환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이제 방송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다가 계속 습관적으로 소변을 참다 보니까 배뇨 습관이 안 좋아지게 되고 따라서 방광벽에 변화가 생기고 배뇨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과 또 치료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댓글을 조금 봤습니다. 방송에 있는 댓글도 있고요. 또 저희 병원에 문의하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죠. 아니 언제는 소변을 참으면은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소변을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왜 말이 틀려졌냐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변을 참고 방광염이 걸렸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 참으란 말이냐, 참지 말란 말이냐 라고 이제 댓글들을 보시면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참으면은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될까요? 밥을 적게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은 밥을 좀 더 많이 먹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는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소변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변을 두세 번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참고, 이런 분들은 여기서 소변을 더 참으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변을 참지 말고 소변을 조금 더 빨리 보거나 규칙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루에 소변을 8번, 9번, 10번, 15번 소변을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내가 하루에 소변을 2번밖에 안 봐요 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루에 소변을 10번을 넘게 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소변을 자주 봐서 불편한 분들이 거의 95% 이상이지, 내가 하루에 소변을 한두 번밖에 안 봐요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여자분들이 소변을 참아야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변 보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6번 또는 뭐 물을 많이 먹으면 7번, 이게 정상이라고 쳤어요. 그런데 그보다 소변을 더 많이 보는 분들이 9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소변을 참아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실제로 병이 있어요. 방광암이 있습니다. 방광결석이 있어요. 또는 방광염이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질환이 있어서 이 질환으로 인해서 방광벽이 자극이 돼서 자주 보는 경우는 당연히 참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세균이 들어와서 뭐 혈뇨가 생기고 들락날락하고 그럴 때 소변을 참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게 우선인 거지, 그때 습관적으로 소변을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일상생활 중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는 소변을 내가 마렵다고 해서 바로바로 가게 되면은 방광의 저장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 거지, 방광염에 걸렸거나 어떤 질환이 있는데 소변을 참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또 내가 소변을 보는 게 정상적으로 소변을 봐요. 보통 우리가 1.5리터 정도의 물을 먹고 한 4시간 정도 간격으로 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소변을 더 참으라는 얘기도 역시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런 속설에 의해서 내가 조금만 소변이 마려워도 바로바로 화장실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달에 고3 학생이 왔는데 이제 다음 달에 수능이라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에 왔습니다. 저 고3 학생이 무슨 문제 때문에 비뇨기학과에 왔을까요? 이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조금만 소변이 마려우면은 화장실 간 거죠. 또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거죠. 왜? 내가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소변이 마려울까봐 걱정이 된 거고, 미리 소변을 본 거고, 마려우면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해서 어머님이 외출한다 미리 소변을 보고, 어디 나간다 화장실 미리 가는 게 습관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시간이 넘는 시험은 힘들기 시작한 겁니다.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한 거죠.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을 2번이나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또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내가 소변이 마르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되고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잘못된 속설에 의해서 소변을 미리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인터뷰 핵심이지, 내가 항상 소변을 참아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소변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하루에 소변을 2번을 본다? 당연히 화장실 소변을 그렇게 참아서는 안 되는 거고, 하루에 소변을 9번, 10번을 본다? 당연히 참아서 소변 횟수를 줄여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여러분도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는 화장실을 소변을 2번을 봐요 라고 하는 분들보다 소변을 너무 자주 가서 그게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훨씬 더 90% 이상의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방광염에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방광염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또 소변을 참으면 방광염이 걸리지 않나라는 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뭐 생방송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배뇨 습관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을 들어가야 되고 수업 중간에 또는 내가 운전하는 중간에 화장실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소변을 미리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미리 보다 보니까 방광 용적이 줄어들게 되고 저장 기능이 떨어졌어요. 자, 내가 4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1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그 스케줄이 안 맞게 되면은 이제 소변을 참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연찮게 또 방광염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소변을 참으면 역시 방광염이 걸리는구나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내가 배뇨 습관을 먼저 교정을 하고, 또 물도 충분히 먹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방광염을 예방하는 거지, 내가 소변이 뭐 조금만 마렵다고 해서 미리미리 소변을 보는 게 절대로 방광염을 예방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방송 출연한 부분을 한번 잠깐 올려드렸고, 또 거기다 댓글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남겨주시고요. 그저께인가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궁금한 게 생겨서 병원에 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병원을 찾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만 밤새 유튜브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제 정보도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